한국 출산율이 세계 꼴찌다. 이 얘기 아마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냥 요즘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아서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문제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아주 깊숙한 곳,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적인 구조랑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뿌리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알려면 충격적인 숫자 몇 개부터 보고 시작해야겠죠. 바로 이 숫자, 0.72.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한 나라의 인구가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이거든요. 0.7이랑 2.1, 이 차이 감이 오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상황이 진짜 심각해져요. 집값 비싸기로 악명 높은 서울, 여기는 출산율이 0.55까지 떨어집니다. 믿어지세요? 아니, 그럼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었냐고요? 천만에요. 이게 더 놀라운 지점인데 2006년부터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쏟아부은 돈이 무려 360조 원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2,750억 달러가 넘는 돈이에요. 바로 이거죠. 이게 이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출산율은 계속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만 있는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겉에 드러난 현상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원인, 그 범인을 찾으려면 뭔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탐정처럼요. 그 도구가 바로 근본 원인 분석, 영어로는 RCA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다 보면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 그 뿌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왜? 라는 질문을 5번 던지면서 이 위기를 둘러싼 껍질을 양파처럼 한 겹 한 겹 벗겨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부부들은 왜 아이를 점점 더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과 노력, 그러니까 집 문제, 교육비, 경력 단절로 인한 소득 감소, 이런 비용들이 아이를 낳아서 얻는 행복이나 만족감보다 너무 크다고 느끼는 거죠.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럼 두 번째 왜로 넘어가 보죠. 아니, 아이 키우는 비용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의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은 걸까요? 여기서 딱 2가지 거대한 원인이 등장합니다. 첫째, 정말 숨막히는 집값. 특히 서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둘째,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이라고 하는 성별 임금 격차. 바로 이 2가지가 젊은 사람들을 거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한 겹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세 번째 왜입니다. 왜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이 집값 문제와 성별 임금 격차라는 압박이 이렇게 극심해진 걸까요?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죠? 이제 범인은 시장의 구조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투기 자산이 되어버렸고요. 노동시장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은 다 갈아놓고 장시간 일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살아남는 구조죠. 이 2가지 모두 결국은 자본 축적, 그러니까 돈 불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왜? 이 경제 시스템은 대체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짜여진 걸까요? 이 시스템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바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 그리고 국가의 안정적인 세금 수입이죠. 결국 개인들의 과도한 경쟁, 살인적인 노동시간,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부동산 시장은 이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땔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이죠. 아니,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 시스템의 논리가 어떻게 개개인의 삶, 그러니까 한 부부가 아이를 낳을까 말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34세 직장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승진해서 누락될까봐 무서워서 시험관 시술을 포기했어요. 아이를 갖는다는 게 내 경력을 끝낼 수도 있다는 공포. 이게 바로 개인이 마주한 현실인 거죠. 또 다른 젊은 디자이너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이를 갖는 건 그냥 판타지예요. 왜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아직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말 그대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5번 던져봤습니다. 이제 진짜 범인의 윤곽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범인은 바로 경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의 저출산은 개개인의 이기적인 선택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 인과관계를 한번 보세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게 만들고 결국 그 모든 부담과 압박이 개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진짜 문제가 시스템이라면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증상만 치료하는 식의 땜질 처방은 이제 의미가 없겠죠. 해답은 단 하나,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 즉 재설계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정책들을 보세요. 아이 낳으면 돈 몇 푼 지어주는 식의 지원책들. 이건 마치 죽어가는 식물에 반창고 붙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그런 건 버리고 식물의 뿌리, 즉 이 문제의 근원인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에 직접 해결책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결책은 이겁니다. 주거, 노동, 그리고 보육, 이 3가지 핵심 영역에 게임의 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시장에 돌아가는 방식, 그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리고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추세를 바꾸려면 단순히 재난수습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활동과 가정을 꾸리는 삶이 서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연 한 나라가 이런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엔진 자체를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무겁고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